그렇다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그리고 철회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방문판매법이라는 법을 이용해서 철회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서 내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딱 2주 이내면은 무조건 언제든지 이유 없이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계약서를 아예 교부를 안 해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4일로 봐도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내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계약이 성립한 그 날부터 14일 이내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방문 판매가 뭐고 전화권유 판매가 뭐냐라고 하면 방문 판매에 해당되는 예시로는 가장 쉽게 전단지를 이렇게 교부를 하면서 저희 불량사무소에 한번 같이 방문해 보시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데려가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방문 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 판매라는 게 그 사람의 영업소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어떤 광고 행위를 하고 홍보 행위를 해서 이 사람을 사무실로 데려가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뭐 물티슈 같은 거에 막 광고 문구 많이 그런 것들을 주면서 좀 오세요. 방문 한번 해보세요. 오시면은 뭐 사은품 뭐 드릴게요. 이런 거. 그런 거 보고 갔어요. 근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취소하고 싶어요. 그러면 방문판매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전화 권유 판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팸 전화지만 이런 전화들이 많이 와요. 뭐 주변에 어떤 아파트 분양하고 있는데 뭐 1,000만 원만 있으시면 이거 내 집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거든요. 그런 광고 전화를 듣고 내가 방문을 하게 됐다. 약속을 하고 방문을 하게 됐다. 그런 거 보고 내가 방문을 했는데 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취소하고 싶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방문판매법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분양사무소를 보고 내가 직접 보고 그런 거 없이 직접 찾아가서 이제 계약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방문판매법으로는 간편하게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방문판매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방문판매법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고 분양사무소에 가서 방문판매법에 의해서 취소해주세요 했을 때 취소 잘 안 해주잖아요. 안 해줘요. 개인이 그냥 가서 나 이거 14일 내니까 취소해주세요 해도 그 사람들은 무조건 노예요. 항상 그 사람의 태도는 안 돼요. 취소 안 돼요. 막 하면서 이거 뭐 변호사 찾아가셔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괜히 그렇게 하는 공감이 경우도 하시는 있어요. 거예요. 맞아요.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은 정말 하나도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변호사를 찾아오세요.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내가 방문판매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때는 내용 증명을 통해서 시행사랑 건설사, 그 다음에 위탁사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있거든요. 그 계약의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의 본사에다가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본사 차원에서 그 분양사무소로 지시가 내려가도록 처리를 하셔야 돼요. 방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방문판매법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잘 적시해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법무팀이 있고 아니면 법무팀이 없더라도 법률적 검토를 한 후에 이게 방문판매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철회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내용 증명을 통해서 주장을 하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 철회권이 있으면 내용 증명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뭐 한 70-80%는 되고요. 설령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거는 소송을 가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확실히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겁니다. 그럼 방문판매법이 안 되시는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수단들이 있을까요? 또 이제 주장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약관규제법이죠. 네. 약관규제법은 좀 민법보다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분양계약을 할 때 분양계약서를 받잖아요. 근데 미리 써있는 상태로 분양계약서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내용이 이제 약관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분양계약 취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계약에 대한 설명을 다 듣지 못하고 또는 아예 듣지 못하고 체결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예 설명을 안 하고 여기 서명하세요.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명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르면 설명하지 않은 약관의 중요한 부분은 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만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약관규제법 제16조에 의해서 전체 무효를 주장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약관규제법을 통해서 말 그대로 계약의 무효 자체를 주장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약관규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민법의 대원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특별법이 해당이 안 된다 하면 이제 기본 원칙인 민법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민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계약의 구속력을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맞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가 되고 계약서에 분명히 당사자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서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인지하고 이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게 기본값이거든요. 이게 분양사들이 이걸 다 알아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계약서에 말미에 이제 서명을 하잖아요. 그거 외에 별도로 뭐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중요 사항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 근처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놔요. 이 관련된 내용을 다 읽고 그렇죠, 서명을 한 맞아요.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맞습니다. 별도의 서명란이 맞아요.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서명을 하게 한단 말이죠. 대부분 그런 내용인지 모르고 서명을 하세요. 근데 사실상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쉽지가 않다. 이 구속력을 깨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야 되냐? 또 최근에 저희 성공 사례 있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민법 109조의 착오를 이용한 취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법 110조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들 수 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말 그대로 계약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중대한 내용에, 계약의 중대한 내용에 착오를 유발한 거예요. 그 착오를 유발해서 내 그 착오 때문에 이 계약을 체결했다, 취소해주세요 라는 거고, 사기 취소는 이 사람이 나를 기망을 했어요. 나를 어떤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속여서 내가 이걸 속아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취소해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중도금 대출 있잖아요. 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 무조건 됩니다. 뭐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대출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나중에 갔을 때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서 계약을 전 취소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철회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쪽 측에서는 중도금 대출은 이제 계약자 본인의 몫이라고 그때 가서 말을 바꾸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대출이라는 거는 사실상 은행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사무소 직원이 어떤 맞습니다. 권한이 있진 않잖아요. 대출에 대해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은행에서 답변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 하나로만 뭐 이유를 들면서 그렇죠.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사유들이 있다면 이걸 종합적으로 봐서 그렇죠. 내가 착오하거나 기망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뭐 투자 가치가 높다,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다, 뭐 어떤 상가가 입점을 할 네,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하는 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계약서에 되게 중요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취소 해지하려면 얼마 위약금을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그렇죠. 이런 거를 아예 말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마치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당장 뭐 그냥 한 100만 원, 200만 맞아요. 원만 내고 계약서에 서명해도 언제든 내가 취소할 수 있고 위약금도 없나 보다 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 계약의 체결 그렇죠. 과정에서 나는 착오를 했다 혹은 나는 기망을 당했다 라고 하면서 사기 취소, 착오 취소를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문판매법이 아니면은 사실상 되게 어려운 싸움이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낸 계약금 뭐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내가 포기하고 그럼 이거 포기하고 계약 취소할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장했을 때 받아들여지나요? 아니죠. 내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할 때 그 계약서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총 분양 대금의 10%, 뭐 예를 들어 5억의 분양 대금이면 5천만 원을 내고 내가 내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규정들을 근거로 해서 내가 200만 원을 냈건 300만 원을 냈건 무조건 분양 대금의 10%를 내야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관규제법을 다시 주장해 볼 수가 있어요.
약관규제법에서 계약자한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는 약관규제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주장을 해서 내가 낸 200, 300만 내고 계약을 해제해 주세요 라고 주장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아니, 내가 300만 원 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으로 5억짜리 아파트인데 300만 원 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나 절대 못해요. 취소해주세요 했는데 안 해줘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내래요. 그럼 사실 너무하잖아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과도하단 말이죠.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에서 느끼셨겠지만 취소를 하는 거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이 이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렵다. 사실 변호사를 통해서 이걸 하셔야 되는데 변호사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사를 선택할 때 진짜 내 사건을 집요하고 적극적이고 열심히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돼요. 얼마큼 이 사건에 투자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느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양계약 취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들을 다 끌어와야 되고 맞습니다. 거기에 맞는 증거 관계들도 다 수집을 해서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끗 차이거든요. 정말 내가 이거 한두 개 더 좀 고민해보고 변호사가 맞습니다. 생각해내고 또 조금 더 귀찮지만 뭐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의뢰인한테 이런 증거자료도 좀 모아주세요 라고 요구를 드리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판사의 심증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변호사를 찾으실 때도 내 사건에 조금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임해줄 수 있고 시간을 투자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변호사를 좀 선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분양계약 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분양계약 취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과 뭐 내가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